11단원 앞에 도입 부분 영상 자료 통해서 잠깐 대단원 11단원에서 뭘 배우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옛 지도에서 우리 땅 독도를 찾아보기로 해요. 네, 이 지도는 약 230년 전인 1785년에 일본인 하야시 시헤이가 쓴 삼국통남 도서란에 있는 삼국접양 지도예요. 18세기 동아시아 국가들을 그린 것으로 국가별로 색을 다르게 칠한 것을 알 수 있죠. 혹시 독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나요? 네. 동해에 있고요.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해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그럼 지도에서 독도를 찾아볼까요? 선생님, 여기요. 저 부분이 독도 같아요. 조선 땅과 똑같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저 섬이요. 맞아요. 동해 한가운데 울릉도를 그 오른쪽에 독도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조선의 것이라고 표기되어 있죠. 이 지도를 통해 과거 일본 사람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밖에도 많은 기록들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려주고 있답니다. 우와, 다른 자료들도 꼭 찾아봐야겠어요. 자, 이번 대단원 11단원에서 어떤 부분 배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일단 세계 속의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영역과 독도, 우리나라의 땅, 바다, 하늘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이 부분 해보실 건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연계해서 쭉 나갈 거라서 이전 차지 진단평가 해보실게요. 학습지 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뭐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이지만 일본과의 외교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어느 지역이죠? 바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할 독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 갈등은 어떤 근거에 따라서 상호 협력과 이해를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이 근거가 없으면 사실 우리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기가 힘들죠. 무슨 근거예요?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를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그 영역의 의미, 국가의 영역이란 어디까지를 영역이라고 하는가 이런 거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나라의 영역에서 영역의 의미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반도를 본뜬 인공섬이 강원도 양구에 있대요. 선생님 또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되게 신기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198페이지에 생각을 여는 도입 활동에 있어요. 한우라 여기를 봐. 섬 모양이 마치 한반도 모습과 같지 않니? 양구군에서 한반도의 모습을 본뜬 인공섬을 만들었대 라고 하고 있고 한우이란 친구가 와 정말이네. 그런데 우리나라 국토는 어디에서부터 어딜까지일까? 라고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를 동서남북으로 해서 맨 끝에 해당하는 지역의 명칭을 사회과부도 참고해서 지도에 써보자 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 사회과부도를 1학년 때 받아서 가지고 있는 친구 정말 없을 거예요. 있는 친구는 그 희귀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회과 부도가 은근히 좋은 정보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셔서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여기 우리나라 최서단이죠. 최서단이 비단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그리고 최북단 여기부터 쭉 이제 적으셔야 되니까 여기는 평안북도 용천군 마안도 비단섬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최북단 니은은 함경북도 온성군 유원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유원진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귿이 어디예요? 동단이죠. 우리나라 동쪽 끝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가 되겠고요. 우리나라 남쪽 끝은 어디예요? 남쪽 끝은
들어본 친구 있을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라도가 되겠습니다. 아, 우리나라의 그 동서남북 끝에 이런 데가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 범위를 사회과 보도를 참고하여 경위도를 써보자, 경도와 유도를 써보자 했는데 이 경도, 유도 1학년 때 사회 시간에 배운 기억 나실 거예요.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경도는 동경 124에서 131 사이에, 위도는 북위 33에서 43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넘겨서 우리나라의 영역을 살펴보기 전에 영역의 의미란 무엇인가, 그 국가의 영역을 어디까지를 어떤 것을 영역으로 보는가, 이거를 영상자를 통해서 먼저 한번 보시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은 어디까지일까요?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를 영역이라고 합니다. 한 국가의 영역은 국민의 생활터전으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공간이죠. 국가의 영역은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토란 한 국가에 속한 육지의 범위로 국가의 영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해는 영토 주변의 바다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입니다. 일반적으로 영해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설정하는데 영해까지 살펴봤고, 영공은 그 영토와 영해를 쭉 수직으로 상승시켜서 수직으로 쭉 올려서 본 하늘을 영공이라고 해요. 그 영역이란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이 되죠. 아, 그런 걸 영역이라고 하는구나.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이 되는데, 국제법상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지배할 수 있는 공간, 이거를 영역이라고 부른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토, 영해, 영공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인가를 보시면, 영토란 한 국가가 속한 육지의 범위를 영토라고 하죠. 그 국가의 국토 면적과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영해는 바다 해자를 써서, 토는 흑토자죠. 한자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면은 사회 공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영해는 영토 주변의 바다를 영해라고 해요.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될 좀 약간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최저 조위선에서 12해리까지의 범위를 영해라고 해요. 최저 조위선이란 건 뭐냐면, 그 조수 간만의 차로 인해서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가 있고 가장 낮을 때가 있죠. 이렇게 육지가 있고, 이게 만약에 바다라면은 밀물 때는 바닷물이 여기까지 올랐다가 썰물 때는 바닷물이 여기까지 빠지겠죠. 그런데 여기로부터 그 해안선을 잡게 되면은 아무래도 영토의 영역이 줄어들죠. 그래서 최대한 물이 빠졌을 때, 가장 낮을 때, 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의 선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라고 봅니다. 12해리라는 거는 그 길이를 재는 단위 중에 하나예요. 여기까지를 영해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공은 영토와 영해를 수직으로 상공시켜서 일반적으로 대기권대 범위까지를 영공이라고 하고 있어요. 영토, 영해, 영공의 범위가 어떤 건지 조금 대충 이해가 오시죠? 최저 조위선이라는 새로운 단어 나왔으니까 이거 용어 해설도 같이 보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우리나라의 영토, 우리나라의 영해, 영공은 어디까지를 포함하는가 정리를 해보실 거예요. 자료 하나 보시고 가실게요.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22.3만 제곱킬로미터이고 남한 면적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도국으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나머지 한 면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토의 형태는 남북으로 긴 형태로 다양한 기후와 식생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북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자연환경과 생활 방식이 다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서해안 지역의 간척 사업으로 영토의 면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안에 따라 영해의 설정 기준이 다릅니다. 해안선이 단조로운 동해,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서는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한 통상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의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이 분포하는 황해와 남해는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섬을 직선으로 연결한 직선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황해와 남해에서 간척을 하여 영토를 넓혀도 영해의 범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한해협에서는 직선 기선으로부터 3해리까지를 영해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12해리의 영해를 설정하면 중첩되는 해역이 발생되기 때문에 3해리로 영해의 범위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영해 내에서는 다른 나라의 어로 활동과 자원 개발, 선박 통행 등이 규제됩니다. 다만 연안국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타국 선박의 통행은 가능합니다. 약간 되게 복잡한 느낌이 드는데 선생님이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용어 해설을 선생님이 PPT 할 때 안 숨겨놨네요. 같이 봅시다. 일단 영토는 한반도와 우리나라의 영토예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하는데 부속이라는 용어가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주된 사물이나 기관에 붙어있는 사물이에요. 그래서 한반도에 붙어있는 자그마한 섬까지 해가지고 도서가 이 섬이죠. 섬까지 해서 그 영토로 본다라는 거예요. 총 면적은 22.3만 제곱킬로미터, 남한만 따로 볼 때 한 약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토는 사실 크게 헷갈리는 게 없는데 영해가 약간 어려워요. 보시면은 동해안이랑 제주특별자치도, 울릉도, 독도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부터?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라고 봅니다. 이 통상기선이라는 건 뭐예요? 해안선을 따라서 쭉 그어진 선을 통상기선이라고 하고, 왜냐면 동해안, 제주, 특별자치도, 울릉도, 독도는 섬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해안선이 단조롭기 때문에 통상기선을 그으면 이렇게 쭉 그어지는 거죠. 최저 조위선부터 보통 통상기선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해안이랑 남해안은 우리나라가 섬이 진짜 많습니다. 그 섬에서 통상기선을 그으려면은 너무나 복잡하죠. 그래서 가장 바깥에 있는 섬을 쭉 직선으로 연결을 해요. 거기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 자료에도 나왔듯이 간척 사업을 해서 섬을 다 메꾸더라도 어차피 이 직선 기선 안쪽이기 때문에 영해가 더 넓어지지는 않는다는 점 반드시 챙겨가도록 하시고요. 그 중에서도 일본과 겹치는 부분이 있죠. 대한해협. 그 부분이 직선 기선으로부터 이 부분만 예외적으로 3해리까지를 영해로 했습니다. 왜냐면 그 일본하고 좀 가까이 있어가지고 영해가 겹치게 되면은 군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만 영해가 겹치지 않도록 대한해협에 해당하는 부분만 3해리로 영해를 예외적으로 설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영공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영토와 영해를 수직 상공시켜서 그 안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영공이라고 보는데, 최근에 영공이 되게 중요성이 뭐되고 있죠. 왜냐면 최근 항공우주 산업이 발달로 되게 어느 국가의 영공인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성이 뭐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고요. 클 대자랑 작을 소자, 이 정도 한자는 구분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영역을 살펴봤습니다. 교과서 200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영해를 구분하는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영해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교과서 200페이지에다가 활동을 해놨어요. 활동의 그 지도 보시고 1, 2번 활동을 한번 풀어보실 건데, 영해는 일반적으로 최저 조위선에서부터 12해리까지
그리고 섬이 많은 지역은 가장 바깥쪽의 섬을 연결한 직선기선에서 12해리까지 영해라고 하죠. 문제를 풀어보시면 지도에 표시된 가에서 나구간의 기준점을 연결해서 직선기선을 완성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 가에서 나구간, 여기 가에서 나구간에 연결된 이 부분을 쭉 이렇게 가장 바깥에 있는 섬, 우리 서해안의 가장 바깥에 있는 섬을 연결해서 직선기선을 완성해보자 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완성하시면 되죠. 여기 예시 답안에 보시면 이렇게 연결해서 직선기선을 쭉 완성해 놓은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12해리까지고 영해의 범위가 가장 좁은 곳을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영해가 가장 좁죠. 여기 이만큼이 죄송합니다. 이만큼을 슬라이드 쇼를 현재부터 여기가 지금 영해 부분이, 이 부분이 영해예요. 영해. 직선기선에서 12해리까지 여기 지금 선생님이 점점점점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영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영해가 이 부분이 가장 좁죠. 이 부분이 가장 좁은 게 대한해협, 일본과 대한해협 있는 부분에 일본과 겹치기 때문에 3해리로 설정을 해놨다라는 거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방금 설명했죠. 대한해협인데 대한해협의 경우 우리나라 일본 간의 거리가 평균 23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12해리로 하게 되면 겹치죠. 그래서 직선기선으로부터 3해리까지를 영해로 설정했다라는 거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영토, 영공, 영해 해서 우리나라의 영역을 쭉 살펴보셨고, 교과서 200페이지에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까지 함께 보실게요.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토로부터 200해리까지인데, 영토로부터 그 200해리에서 그 우리나라의 그 영해를 뺀 거, 12해리까지를 뺀 거, 그 사이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영상자료 보실게요.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영해기선에서 200해리까지의 바다에서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연안국의 경제적 활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수역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천연자원의 탐사, 어업활동, 인공섬과 기타 구조물 설치 및 사용 등의 권한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영역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선박과 항공기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웃국가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기 때문에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어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역을 설정하였습니다. 일본과는 동해와 남해의 일부를 중간 수역으로 설정하였고, 중국과는 황해와 남해의 일부를 잠정 조치 수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해양자원 개발, 해상교통로 확보, 바다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을 둘러싼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이 어디까지인지 대충 어느 정도 개념이 조금 잡히시죠?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영해를 설정한 기선에서부터 어디까지 200해리에 이르는 수역 중에 영해를 제외한 바다, 영해니까 12해리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바다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통상기선 그리고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이렇게 그 영해가 형성이 돼 있고, 여기 통상기선, 직선기선 이 부분부터 200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그 영해에 해당하는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이 배타적 경제수역이 되겠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전혀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자, 특징은 연안국은 어업활동과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이용, 관리 등 경제적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뭐 자원은 다 그 나라가 차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연안국 외에 다른 국가의 선박과 항공기 등의 자유로운 통행이 뭐예요? 가능합니다. 영해에서는 안 되고 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업협정,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이쪽에는 중국, 이쪽에는 일본이 있죠. 그래서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기 때문에 일본과는 무슨 수역? 중간수역을 어업협정을 통해서 여기에다가 중간수역을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중국과는 이쪽 서해에다가 무슨 조치수역? 잠정 조치수역을 설정을 해서 공동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어업협정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전체적으로 문제 밭이에요. 문제를 낼 만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좀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습지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료학습 거기 되어 있죠. 우리가 영토 부분이랑 영해, 12해리까지 영해 부분, 그리고 영토와 영해를 합쳐서 수직 상승시킨 그 영공, 그리고 그 12해리부터 그 영토부터 200해리까지 에서 12해리까지를 뺀 나머지 부분을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가로넣기 채워넣기 해보시면 한 국가의 영역은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되죠. 그리고 뭐는 한 국가가 속한 육지의 범위, 영토, 그리고 국토 면적과 일치를 하죠. 영토는. 영해는 영토 주변의 바다로, 대부분의 국가는 어디에서부터 12해리까지 최저 조위선, 아까 최저 조위선 얘기했었죠. 썰물로 물이 빠져나갔을 때 가장 낮은 해안선을 최저 조위선이라고 하죠. 여기에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로 합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동해 바다랑 울릉도 독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자, 동해 쪽, 이쪽 동해 쪽이랑 울릉도 독도,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 조위선하고 일치하는 통상기선을 사용을 하게 되겠죠. 통상기선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한 통상기선을 사용을 해가지고 영해를 설정을 하고, 나머지 이쪽 서해안 남해안은 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장 바깥의 섬을 연결을 해서 직선 기선을 사용한다라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 아까 하나 더 참고할 게 뭐냐면 그 섬들끼리 연결한 이 직선 기선을 기준으로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잡기 때문에 간척 사업을 통해서 여기 이 직선 기선 안에를 다 메꾼다고 해도 영해가 넓어지진 않는다는 것까지 반드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수직상공으로 일반적으로 대기권 내로 그 범위를 제한을 하죠. 자, 그리고 우리 교과서 199쪽에 보충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면적의 국가들, 각 나라마다 영토의 면적이 대단히 다르고,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 국가가 러시아, 가장 적은 면적을 차지한 국가가 그 바티칸이죠. 바티칸은 인구가 되게 적어요. 그래서 1km 정도 넓이라 가지고 20분이면 가로지를 수 있는데 국가로 인정을 해줬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영토의 넓이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1학년 때 너네가 다 배운 거고, 사실 영토, 영해, 영공도 너네가 초등학교 때 다 배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느낌으로 보시는 거고, 용어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로넣기, 채워넣기를 한번 해보시면, 확인학습 한번 해보시면, 1-1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은 뭐라고 부르죠? 영공. 그리고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영역. 개념 정리하는 거예요. 국가가 속한 육지의 범위이며 국토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영토. 영토 주변의 바다로,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영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OX 한번 풀어보시면 2-1 제주특별자치도 독도에는 직선기선을 적용한다. 맞아요? 직선기선이랑 통상기선 구분하라고 했죠. 직선기선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 가장 동해안 빼고 서해안이랑 남해안 쪽이 섬이 많기 때문에 그 해안선이 대단히 복잡하죠. 그래서 가장 바깥에 있는 섬을 기준으로 연결한 게 직선기선이에요. 그 제주도랑 독도는 통상기선을 사용을 합니다. 대한해협은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영해로 설정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틀리죠. 뭐예요? 몇 해리까지예요? 3해리까지입니다. 일본이랑 맞닿아 있어서 그 영해를 똑같이 12해로 설정할 경우에 영해가 겹치기 때문에 예외를 두어서 3해리로 설정을 했다라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선생님이 자료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자료인데 지금 시간이 조금 뭘 보여드릴까? 사실 다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시간 안에 다 보여드리기가 애매해서